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으로나마 여행을 좀 하셨나요? 산재추모곡을 오래전에 작곡한 것을 계기로 해서 안전보건 분야의 문화를 매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입니다. 도심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많은 시간들을 지켜온 곳, 그 안에 가게만큼 오래된 주인이 있다. 이 한결같은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며 말하지. 네, 그러면 오늘은 3회차이고요. 9월 28일입니다.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2021년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 지금 본회의 일정이 갑자기 어제 잡혀가지고 오늘 강은미 의원님하고 김영동 의원님 두 분 다 못 오실 뻔했는데 다행히 2부에 강은미 의원님은 출연을 하시기로 돼 있어요. 일부에서는 오늘 직업병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작은 키워드가 1988 15 소년의 꿈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 사진은 문송면 씨라고 지금 살아있으면 아마 제 나이 정도가 될 텐데 그 왼쪽에는 건강했던 고향에서 생활하던 삶의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제 증명사진을 찍어서 아마 이 사진을 가지고 취업을 할 때 사용을 했을 텐데 이 사진이 그대로 영정사진으로 됐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혈압계, 그다음에 형광등도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뭐 체온계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송면이 학교에 가서 너희들 이제 우리 회사에 취직하면 고등학교 보내줄게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못 갔어요. 입학만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고 한 달 만에 폐가 너무 많이 아파서 그러다가 병명이 뭔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아주 우연치 않게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너 혹시 무슨 일 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 이런 거 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소아과 선생님이 책을 찾아보고 수은 중독이라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성면의 수은 중독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화나고 그리고 이렇게 분노하고 그랬던 것처럼 1988년도에도 많은 국민들이 같이 화나고 분노하고 같이 또 연대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아주 커다란 울림이 있었던 때가 1988년이었어요. 이게 원진 레이온 방사과 작업 환경의 모습인데 이제 그 88년도에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네.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원진 레이온이라는 인견사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장인데요. 공장을 돌렸는데 무려 약 1000명, 950명의 노동자가 저기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에 중독돼서 뭐 한 200명 정도는 돌아가셨고 지금 한 700명 정도 남아 계시는데요. 말씀을 잠시 나누는 동안에 강은미 의원님이 오셨어요. 오전에 11시에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 등 직업성 암 발병률이 높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나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아빠 고생한다고 돈 벌러 간 착한 딸이에요. 그 딸이 큰 병을 얻었는데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대요. 이 사업장 또 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이 화학약품 전리방사선 이런 걸로 이 직업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인 그 질병이라 모르쳐갖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 파산나고 가족이 다 해체되는 그 지경에 몰려 있거든요. 언제까지라고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유미하고 약속한 거 있거든요. 그 유미병은 삼성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유미가 일을 하다가 그 화학약품에 의해서 이 병이 걸렸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걸린 이유를 꼭 밝힌다고 유미가 약속을 하고 있는 한 게 있는데요. 그 약속을 일단은 꼭 지켜야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의 약속이
이제 원장님께서 한번 다시 짚어주셨으면 하는데. 우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는데 절대로 다치고 병나지 않는 이 사람들의 건강, 또 기본적인 인권, 아주 기본적인 인권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돌봐주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약속이면 약속일 수 있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에서 하청을 받는 노동자들, 또 다른 조그만 전자업체들은 어떨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사람들의 아직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13년 동안 싸우는 동안에도 결국 끝까지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시민들의 힘으로 저는 인정했지 삼성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대기업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 국감 때 이제 한 가지 지적을 했는데 여기를 청소하는 또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 물질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모르고 그 일반 마스크를 쓰고 그 안 좋은 물질이 묻어 있는 천을 이렇게 먼지 털고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동자들도 또 암에 걸린 겁니다. 안전의 두 번째 키워드는 알 권리, 멈출 권리. 또다시 10년 가습기 살균제라는 주제를 꼽아봤습니다. 예, 화학물질 이렇게 표기를 잘 해놔도 그걸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 화학물질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안 되어 있고요. 또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물질인데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구미에서 옛날에 그 불산이 노출돼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었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누가 관리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관리하는지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6년에 5번 보니까 청부과학이라는 말이 보이거든요. 청부과학 이건 뭡니까, 원장님? 근데 옛날에는 담배가 폐암을 안 일으킨다라고 그 발표하는 아주 이름난 연구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우리 말보로 뭐 이런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연구비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바로 기업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연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청부과학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없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은. 네, 1심 판결이 무죄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병이 들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 그런데요, 그렇게 기소 의견으로 내도 검찰에서 절대로 기소하지 않아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거의 기소하지 않습니다. 네. 고작 기소해봤자 뭐 벌금 얼마 뭐 이렇게 기소해요. 그 판사는 어떠냐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이천에서 그 창고에서 이렇게 용접 작업하다 불이 나서 그 한 열 몇 명의 노동자들이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죠. 열 몇 명한테 죽었는 보상금인가요? 재판에서의 판정이 벌금 2천만 원. 검찰이나 법원은 아직도 이렇게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게 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걸림돌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또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같이 이렇게 연대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게 왜 우리 사회가 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계속 무겁게 가게 되겠는데 중대재해법 시행과 변침의 방향에 대해서 강은미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주제를 뽑았습니다. 정부가 너무 뒤늦게 늦장 대응을 했고 이거 사용하면
심각한 인체에 피해가 있다라고 했더라면 그때만이라도 멈췄다고 하면 이렇게 피해가 심했을까? 또 한 가지는 재판에서 이제 졌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내 몸이 증거다. 내가 그걸 사용해서 그렇게 아픈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응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기업이 제대로 조치를 하자고 하는 네. 측면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여전히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3년 유예가 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발주 공사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된 시행령마저도 많은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중대재해를 일으키더라도 구속된 사업주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광주에 발달장애 상급인 노동자가 파쇄기에 휩쓸려서 죽었는데 거기 사업주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 변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국회에서 결산 검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 20년 동안 민간인 학살된 사람의 숫자가 4만 명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2001년부터 20년까지 사망한 산재 사망 노동자가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 죽은 민간인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 잠깐 분위기를 환기하면서 우리 음악인들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과 직업이 같다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알잖아 라고만 하지 마요. 항상 다짐만 하지. 그래 줄을 잘 서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건 진심이 아니니까. 안전보건 분야 일자리가 일단은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이 그 실제 업무 처리를 하는 곳이 1인당 사업장이 1,571개를 1인당.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자 수는 13,722명을 담당하고 있고 한 사람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신고 사건도 353개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처리 평균 날짜가 46.1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로감독관들은 이런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산재와 직업병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충원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직업환경의학을 지금 잘은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도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 이런 생각 드리고 싶고요. 네, 직업환경의학과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병원의 과가 만들어지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직업환경의학과는 노동부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받아서 직업환경의학과를 만들었다. 바꿔 얘기하면 노동자들의 요구로, 특히 산재를 당한 산재 노동자들의 요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직업, 일하다가
병 들고 다치는 사람, 환경, 아까 가습기살 일처럼 환경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치료하고 하는 과가 직업환경의학과예요. 저희 병원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약하고 힘든 노동자들을 어떻게 잘 연구하고 치료하고 조사할까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종로 3가에 가면 보석 세공을 하는데 그 보석 세공으로 인해서 혹시 폐가 나빠졌는지 진단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전국에서 일하는 그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 네. 건설에서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다치고 치료했는데도 현장에서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몸을 만들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서 이 노동자들을 다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처음 생긴 물질이나 그 복합적인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계속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계속 늦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험을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전물질은 위험하니까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데 네. 전물질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위험을 확인하지 않으면 시장에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법안들이 좀 만들어져 있는데요. 워낙 새로운 물질들이 1년에 몇천 개씩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알아내는 것들이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청년에게 주는 비전, 일자리 비전. 지난번에 NGO 활동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노동부도 근로감독관도 늘려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생기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 관심을 가지고 좀 해보셔라. 참 좋다. 의미도 있고 네. 그만큼 그런 모든 것들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우리 이 사회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 그 NGO 활동은 GO 활동에 대비되는 우리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그런 운동 차원으로 스스로 하는 운동인데 이게 거의 이제 직업으로 많이 정착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운동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나 그냥 내가 희생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주 전문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 좀 가졌으면 좋을 그 NGO가 한다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기업 안에서도 활동하지만 여러 측면을 통해서 이런 그 정부나 또는 기업가나 또 이런 자본에 대응해서 싸우고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매년 30여 분이 의사가 되신다고, 전문의가 되신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우리나라의 제도가 워낙 형편없어서요. 이 의사들이 나와서 맨날 못된 짓만 해요. 솔직히 말하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나와서 자기의 전공 분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음에 무슨 정치적이거나 제도적인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노동자들과 가까운 의사들을 만드는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마음의 손 꼭 잡고 같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태일과 또 이소정 어머니가 늘 따뜻한 손을 꼭 잡아라. 그게 최고다라고 한 말씀 이소정 어머님 우리 10주기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또 청년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50대와 우리 20대 청년들이 같이 손잡고 이 사회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면 노동조합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동자,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온 두 분 선배님, 이수호 이사장님과 임상혁 선생님, 그리고 지금 치열하게 함께 살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강은미 의원님과 함께 함께 살기 방향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산재가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관심, 공론화, 개선해 갑시다. 네, 산업재해가 사라지는 날까지 안전을 소통하라.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잘 건강하게 돌아가시고 사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